아산 온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양 온천. 제 동네. 야! 튀었어? 야, 너 나중에 출마하려는 거 아니야? 충남 여러분 충남으로 놀러 오세요. 아니, 연구 결과에 이렇게 중요한 사실 누락해서도 안 되고 이건 그야말로 판사들도 알 수 없는 과학의 세계잖아요.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 재판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이거 아닙니다 하면 끝 아니에요. 애경 SK 이쪽 변호인단이 진짜 삼성보다 더 커. 어떻게 보면 초호화 역대급이야. 변호인. 뭐 광장, 지평, 태평양 막 다 들어가 있어요. 가자!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 사이다 남는 본격 고구마 방송 듣는 기자들 실화입니까? 실화냐?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질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릴게요. 여러분이 한 땀 한 땀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는 4차 언론혁명에 아주 작은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좀 시작하는 김기아지 오늘 방송 보시다가 들으시다가 얘네 그래도 방송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 하다 싶으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구독자라 그럴 필요 없어요. 안 되죠. 자 기자님 자기 소개해 주시죠. 네, 강 안녕하세요. 기자 저는 영등포요정 강병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명수 기자 지난주에 쭉 놀았다고 아유, 아니요. 탐사보도는 원래 놀면서 아니, 이렇게 아. 이렇게 물 위에서는 되게 평화롭게 보이지만 항상 아니. 밑에서 착착착착착 아이템 있잖아. 하고 있어. 그냥 계속 하지만 본인이 평화로웠다는 거는 인정하는 아니 그냥 겉으로만 평화롭게 그냥 보일 겉으로. 뿐이지. 왜 저렇게 밑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일부러 기레기 이런 게 여러분들 기레기입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야 그 선배들 목소리- 기레기 니 뭐 이러면 안 돼. 반론을 하면 듣지 본인은 않고 이거 큰 어디서 목소리로 뭘요? 놀았다고. 전 제가 목격한 겁니다. 언제 목격했어요? 노는 놀고 있는 거. 걸 목격했다고? 자 다음 정현욱 기자 자기 소개해 주시죠. 정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 기자는 지난주에 뭐 했죠? 지난주에 제가 매주 공연 취재를 하잖아요. 아 그죠. 지난주에는 성시현 지휘자를 만났는데 아 진짜 클래식만 해. 아니 근데 문화 아이템인데 문화기잖아요. 문화 기자인데 그러니까 문화가 아니, 클래식밖에 없어. 정명훈, 김선욱 오늘은 뭐라고요? 성시경? 성시현 성시현 여성 지휘자를 이제 좀 조명하는 리포트를 했는데 조명을 클래식만 조명을 때리는 거지. 내 맘이다. 딴 데도 조명을 때려 주십시오. 내가 기자잖아. 근데 야, 성시현 지휘자가 우리나라 여성 지휘자로서는 제일 유명하신 분이고 아 여성인지 방금 알았습니다. 여성 지휘자를 조명했다고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아 그냥 지휘자만 들었어요. 그 유럽에서 활동하는 이제 꽤 이름 있는 뭐 정명훈급은 아니지만 아직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이제 40대 중반 정도 되니까 지휘계에서는 굉장히 어린. 제가 2017년에 취재를 한 적이 있어서 4년 만에 봤는데 보자마자 그러더라고. 불닭볶음면 먹는 걸 봤다는 거야. 너 진짜 너무 창피해갖고 하필이면 불닭볶음면 봤으면 딴 것도 내가 봤다는 되게 거다. 멋있게 책상 두드리면서 얘기하는 것도 많은데 나는 그 4년 만에 만난 그러니까 되게 내 입장에서는 사실 지휘자와 이렇게 조금 수평적인 관계라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그렇죠. 좀 나 같은 클래식 덕후한테는 지휘자는 약간 좀 종류가 다른 그렇죠. 인간인데 그렇죠. 되게 경외의 대상이죠. 이제 약간 좀 들떠서 이 지휘자가 불닭볶음면을 보다니 이게 안 믿겨지는 선배 거야. 이렇게 줍는 것도 봤을까 손으로?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나는 어디까지 봤나 이랬는데 내가 그래서 그 다음 그 취재는 공연 이제 전전날 했고 공연 날 이렇게 그 오케스트라 관계자를 통해서 불닭볶음면하고 소주를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카톡이 왔는데 다 본 거야. 그러니까 쓴소리는 그러니까 술을 못 하시니까 요 쓴소리를 상징하는 소주는 제가 지인해 주겠습니다. 뭐 그래서 내용을 다 알더라고. 빨리 내려주세요. 아니 정영 기자가 검찰을 향해서 정말 준엄하게 꾸짖는 그런 것도 있고 나를 먹방 유튜버로 알고 있더라고. 불닭볶음면만 보신 건 아니겠죠 설마?
설마 아니겠죠? 아 빨리 내려줘. 성지 기자님 다른 저 영상도 많이 친구는 있으니까. 먹방 유튜버인데 먹으면서 말을 너무 많이 하네. 왜 한 번밖에 안 먹는 거야? 그렇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불닭볶음면 기자로 앞으로도 잘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정 작가님 자기 소개. 네, 안녕하세요. 작가 정혜주입니다. 네, 정 작가는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저 드라마 봤어요. 드라마 뭐 봤어요. 또 드라마 봤냐? 봤어? 또 드라마 봤어? 어제 봤어요. 어제. 뭐? 제가 원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어서 그걸 이제 4탕을 할까 5탕을 할까 이러다가 아 여러 번 보는 예, 스타일이구나. 저 하나만 좀 꽂히면 그건 뭐예요? 그거 라이프 온 마스라고 아시는 분이 없으시죠? 전반적으로 정 작가님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나는 저 유튜브 계속 알고리즘은 해주 작가가 얘기하는데 자꾸 그 껌씹는 떠올려서 아니 내용에 아, 집중을 나가는 할 수가 거야, 없어. 오늘? 아이 진짜 아까 찍었나 깜짝 놀랐어. 아, 그걸 왜 지금 봤지? 난 진짜 아니, 진작에 물어봤는데. 나도 지금 봤어. 그러니까 전 진작에 봐서 물어봤었거든요. 깜짝 놀랐어 진짜. 제가 한참 철이 없을 시절. 아니, 그러니까 사실 온지 이제 2달 되셨나? 음. 그동안 이제 딱 이런 이미지로만 그리고 되게 우리 이거 하는 날 아침에 정중하게 항상 카트 거잖아. 오늘 어떤 아이템을 할 거니? 뭐 이렇게. 좋은 점심입니다. 만점하셨나요? 화요일이 돌아왔네요. 뭐야 난 오늘 맨날 오전에 보래. 얘는 뭐한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 오늘 또 연락이 안 왔어. 맞아요. 드라마 보느라. 왜 오늘은 연락이 없지 했더니 야 새벽에 밤새 그 드라마 보면 잔게 잤대. 공부하다 잔 게 아니라 좀 그만 쫙. 우리 근데 엄마보다 그 더 짜. 사진 보고 진짜 한번 띄워주세요. 근데 이거 야구 팬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구를 보고 있으면 제가 의도하지 않았든 빡이 쳐요. 사람이 보고 있으면 와 진짜 잘해도 욕이 나오고 못해도 욕이 나온단 그거 말이에요. 찍힌 상황은 무슨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거는 한 이닝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이닝이 시작이 될 때 이제 친구랑 그 전에 막 이제 둘이서 이번 경기가 뭐 어쩌다 저쩌다 왜 이렇게 그치. 구리냐 뭐 왜 이렇게 게임 못하냐 분석을. 투수가 쟤는 왜 욕할 뻔했다 방금 쟤는 왜 뭐 4번 타자라면서 저것밖에 못하냐 막 이러면서 욕을 막 하고 있었던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짜증이 여기까지 솟구쳐 그런 있는데 얼굴처럼 보여요. 누가 봐도 그 전에 욕했던 얼굴. 이게 한 장면이 아니라 본인의 인성이 드러나는. 야 너만 안 선배? 아니 그러니까 단면으로 알 수 있는 그 순간도 있잖아. 그렇지.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를 야 오늘 아니고. 옆에 계속 그 짤 계속 띄우는 거 아니야? 나는 근데 그게 더 좋아. 마음에 들어.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아무튼 껌을 준비해 주세요. 아니 사실 제가 그걸 올린 것도 머리가 길잖아요. 그 사진을 보면 그걸 보고 나 머리를 다시 기르고 싶다 해서 그냥 올렸던 건데 왜냐면 제 친구들은 이걸 이미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어가지고 진짜 말 많다. 그건 네. 봉인이 풀리기 시작했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무튼 여러분도 이제 그 정 작가의 이제 진짜 모습을 앞으로 조금씩 더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연애는 별책 부록? 로맨스는 로맨스는. 별책. 로맨스는 별책 부록. 그것도 한국 드라마인가요? 예, 그것도 한국 드라마. 그런 드라마를 봤다고 합니다. 공부는 뒷전. 아니 토요일까지는 했어요. 두둥탁. 그렇습니다. 근데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그죠?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댓글 읽어주는 기자가 사실은 취업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컨텐츠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본격 취업 컬센터. 네, 다음 우리 옥 기자님. 저 뭐 지난주에 아니 인사하라고. 안녕하세요. 정신차려. 안녕하세요. 목미 얼더미 오기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아니 뭐 지난주에 뭐 특별한 일 없었고요. 토요일에 뉴스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목이 말라서 사회부에 가서 물 마시려고 가는데 야근자가 있는데 처본 여기자에서 그냥 지나갔어. 그리고 뭘 처음 종이컵에다가 물을 담아서 마셨. 그때 내가 근데 뺨을 때렸어야 됐어. 선배에서 봤더니 이분이야. 어. 난 그 순간 씨 진짜. 그리고 황급하게 지나갔지. 저걸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때 몰랐었던 것 같아. 그 지난 그 방송 이제 지난 그 꽁다리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정윤욱 기자가 독하게 맘먹고 이제 일회용품을 안 쓰겠다 이런 결심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일회용품 쓰는 모습을 보면 따귀를 때려다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뭐 혹시 지나가시다가 길에서라도 정윤욱 기자가 뭐 이렇게
종이컵이나 뭐 나무젓가락 쓰고 있으면 그냥 무주 쌓이지 말고 그냥 가서 딱 이렇게 길거리에 가다가 가다가- 지하철 신도림역에서 딱 보는 순간 바로 딱이 되면 돼요. 그럼 그냥 가세요. 쿨하게 뼈 그러면 막 그거 아! 이러면 그냥 구독자 가세요. 인증. 구독자 인증이지. 그러면 그냥 정혁 기자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딱이를 그냥 때리고 딱이를 그냥 아니, 상상하는 거 너무 난 이제 그 스타벅스 그런 거 못 하겠다. 혹시 정혁 기자가 일용품 안 쓰겠다. 가 딱이를 팍 때려. 일용품 한번 쓰십시오. 그럼 돼.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맞아서 쓰고 있는데 또 모르는 분이 때리면 어떡해? 정확하면 선딱이 맞아서 쓰는 저 이거 건데. 맞아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 있어요. 아 너무 웃겨. 방금 맞았는데 또 맞죠. 아 이거 맞았어요. 안돼. 보이는 족족 따기를 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저희 그 로고 듣고 2부에 1부 무치뉴스 브리브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느껴져. 오늘도 대듣기 이렇게 재밌을 텐데 그냥 지나가시나요? 좋아요, 구독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이나믹 코리아 쏟아진 뉴스의 홍수. 하지만 네. 우리가 이렇게 넘기고 가기 너무 아깝다. 이 뉴스 모아왔습니다. 무슨 뉴스 브리핑. 빠밤. 첫 번째 아이템 우리 강병수가 줍니다. 네. 마구 팠던 일본 온천 공짜로 나도 안 가죠. 옛날에 그렇게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온천 가서 초밥을 먹었다. 내가 온천 가서 뭐 료칸을 갔는데 여기가 어떻다는 둥 뭐야 그 일본 기모노 유카타 이런 거 입고 사진 그런 거 엄청 유행이었어요 왜 옛날에. 이렇게 싫어해? 그러니까 누구한테 차였어요? 그렇게 올렸던 분한테? 너무 싫어하는데. 감정이 많이 실렸는데? 약간 좀 좋긴 눈살이 좋아요. 찌푸려지는데. 있어. 그냥 사적인 감정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있어. 잘 안 된 분이 어, 그렇게 있어. 아무튼 기아 선배의 상함을 담아서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 일본 안 갑니다. 그러니까요. 못 가. 못 가죠. 코로나 때문에 못 가. 방사능 때문에 못 가. 그냥 미워서 안 가. 그리고 뭐야 걔네가 우리나라 뭐 불안서로 괴롭혀서 안 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에 온천이 엄청 많은데 그게 엄청 많이 마구 팠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일본 하면 온천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일본에 안 사니까 그냥 온천이 있겠거니 그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엄청 많이 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공짜로 내놔도 안 가져간다는 기사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일본의 온천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개수부터 아셔야 되는데 이게 2019년 일본 환경성 자료 기준으로 숙박이 가능한 온천 시설이 료칸. 일본에 이거 저 처음 알았어. 12,800곳이 일본에. 존나 많다. 땅이 크니까. 아니 그래도 12,800곳은 너무한 거야.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 우리나라도 온천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뭐 아산 온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양 온천. 제 동네. 야! 틀렸어? 야, 너 나중에 출마하는 거 아니야? 충남 여러분 충남으로 놀러 오세요. 아니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충남으로 놀러 오세요. 좋아요. 하여튼 깜짝 속을 뻔했네.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강민수 기자예요. 와나 네. 충남의 선 오브 충남. 놀러 오세요. 하여튼 우리나라 온천이 450개 정도 있대요. 우리나라 450개 있다고? 네, 우리나라도 근데 450개도 꽤 많다고 많은 건데도. 생각할 때 근데 이거보다 30배가 더 많은 거야. 이거는 12,800. 우리가 한 절반 정도 절반 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1,000개 정도 있으면 이제 좀 적당한 거고. 그러니까 그치. 적당히 아니라 우리나라 비슷한 거고. 근데 12,000개. 네, 12,800개. 개 많다. 진짜 많은 거죠. 하루 종일 지지고만 했냐. 근데 이게 여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하다는 느낌도 많이 든 게 우리나라 보면 왜 지역 개발하겠다고 막 알지도 못하는 무슨 막 길 만드는 것도 있고. 그치 네. 뭐지 그 올레길? 둘레길? 네, 그런 거 둘레길 엄청 하나 만들고. 유행하면 그냥 다 뚫어가지고 멋있게 지역 둘레길. 특색 뭐 지역 마을 사업 그쵸. 뭐 한다고. 네, 관광 사업 네, 하겠다고. 근데 일본에서 했던 게 이 온천 사업이에요. 일본은 전반적으로 이제 1980년대 후반에 그때 이제 일본이 한창 경기 침체 막 접어들기 시작했을 그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 살리겠다고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재정 투입을 했는데 그때 택했던 사업이 이제 온천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겼던 게 이 온천들이었는데 그때 얼마나 많이 져버렸냐면 기준이란 게 있대요. 일본에서. 일본에 온천을 지는 기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치. 충족을 해야 우리가 온천이다. 온천을 기본적으로 등록을 해주겠다. 아. 뭔데? 이게 일본에서 이제 25도 이상의 뜨거운 물 그 또는 또는 이 끝으로 넣으면 온천 성분 이게 온천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물이 그냥 땅에서 물은 아니어야 나왔다. 되니까 19가지 성분 중에 있는데 그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다 인정해 준 거. 그러니까 12,800개나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게 일본의 어떻게 보면 골칫거리가 되기 시작한 거죠. 이제 남아 도니까. 그쵸. 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냥 엔간하면 다 온천이라 해준다는 거예요. 네. 땅에서 일단 물 좀 나면 이거 다 온천이야. 컵에 끓여가지고 뜨거운 물이야 다 온천이야. 뜨끈하게. 아, 우리가 무슨 핀란드 만나게 막 이렇게 광천석에 나오잖아요. 뜨거운 물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뜨뜻하게 데워가지고. 그치. 근데 이게 이렇게 온천을 많이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생각해 보면 대표적인 인구 절벽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줄고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지 경제가 이제 돌아가는 건데 공급은 이렇게 늘어났는데 가뜩이나 사람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니까 남아 도는 온천들이 이렇게나 많다라는 거를 가져. 여기 이게 때려보듯이. 저기 그러니까 물이 25도 이상 뜨겁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김 기자 말이 틀린 거지. 뭐야?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솟아오르는 건 여기도 똑같은데 그러니까 물을 데우는 게 아니고 물은 데우긴 해야죠. 데워야 돼. 근데 그거 또는 아니에요? 또는 25도 이상의 뜨거운 물 또는 19가지 중 한 가지 성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엔드가 아니라 오라는 거죠. 그래? 네이버 댓글 그런 의미 정렬 기자 읽으십시오. 두 개 다. CJY4 땡땡땡님이 25도 이상 뜨거운 물 또는 19가지 온천 성분 중 한 개라도 기준을 충족하면 온천 시설로 분류. 한마디로 저질 온천 멋 모르고 일본 온천 좋다고 관광 가던 한국인들도 이제 없으니 망하는 게 당연하지. 다음에 말려구님이 일본도 온천의 나라니 어쩌냐 하면서 너무 여기저기 다 개발해서 현재 진짜 온천이라 부를 수 있는 건 1% 정도라더만 수돗물 데워서 온천이네 한다고. 저도 사실 온천 여행 갔었거든요. 일본으로. 뭐야, 아산 온천 놔두고 왜? 아산 온천도 가고. 어려서부터 충남의 아들이라 온천에 익숙했기 때문에 써놓은 충남. 아산 사는 사람도 가는 가서 일본 온천. 했는데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이제 어렸을 때 갔을 때는 야 근데 그 내가 갔던 온천들 중에 하나도 이런 온천이었을까 생각하니까 이제 좀 그렇네요. 왜 실제로 16년도에 인터뷰한 일본 온천 전문가가 99%는 다 가짜라고 1%만 진짜라고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온천도 가짜가 펀치. 그러니까 워낙 이제 많다 보니까 그냥 뭐 장사 되니까 그때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근데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이거. 우리나라 지방에 막 아무렇게나 뭐 세워지고 하는 거랑. 근데 이제 여기 이 현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최근에 이 뭐 온천을 이제 주민들이 공동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최근에 적자가 얼마나 됐냐면 10분의 1로 줄었대요. 일단 찾는 사람이 온천을 찾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10분의 1로 줄었고 10곳 중 7곳이 매물로 나왔는데 매각 가격이 빵원입니다. 빵원.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아무도 안 사.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온천 시설이 남탕, 여탕, 휴게실, 매점, 주차장까지 다 합쳐 빵원 공짜. 근데 아무도 안 가져갔다고 합니다. 다음 댓글 우리 작가님 좀 보시겠어요? 네. 다음에 얼씬님이 우리도 좀 돈 돈다 싶을 때 오버해서 관광시설 만들었거나 지금도 시도하는 사례들 허다한데 조심해야 됨. 오히려 인구 감소 추세는 우리가 더 빠른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거 보고 좀 뭐랄까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우리도 이제 과하게 막 둘레길이 근데 돈이 안 되잖아 유지하는데 그냥 길이니까. 근데 뭔가 관광 같은 거 너무 좀 잘 될 때 많이 투자를 해놓으면 좀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 나 일본 소식 안 궁금해 막 이런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 혹시 궁금한 분이 계실까봐 저 들어보니까 재밌네요. 전혀 진짜 눈빛에서 이런 거 왜 가져왔어 이 눈빛으로. 처음에 그랬는데 한가 안 소리 하고 있네. 근데 이런 일도 있었다.
그 이게 이제 코로나 끝나고 해외여행이 다시 정상화될 때도 많은 참고가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관광객이 다 뭐 한국 관광객이 아무도 온천여행 안 가니까. 자, 우리도 일본 보고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타산지적 사용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다음 아이템 우리 정유럽 기자 준비했어요. 어떤 아이템일까요? 이거 사실 판결이 2주 전에 딱 나왔어요. 오늘 방송으로부터. 그래서 워낙 지난 얘기인데 지금도 많이 회자가 되고 또 우리 뉴스에서 며칠 전에 이제 이걸 깊이 다뤘어요. 네. 당일에는 좀 소홀했다는 내부 반성이 있어서 이제 그 결과로 그런 사회적 맥락이 워낙 중요해서 다시 보도했고 저도 여기 있는 분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죄 판결 받고 뭐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은 알잖아요. 근데 깊이 들여다보면 더더욱 이해가 안 되고 아 이런 지점이 있었구나 하는 뉴스였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자, 여기 그러면은 댓글부터 읽어보죠. 우리 오규정 기자 대리기 유튜브 댓글 읽어주십시오. 대립기 유튜브에서 IC 하우님이 어제 이 시간 가습기 살균제 가해자들이 또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된 이슈여서 뉴스에서 크게 다뤄지지도 않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도 못하네요. 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들기에서 가볍게라도 한번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가해자들. 자, 가해자라고 하면 누가 가해자들이죠? 지금 우리가 다루려는 판결의 이제 소위 얘기하는 피고는 애경, 그다음에 SK 케미칼, 또 이마트예요. 네. 또 한 군데가 있는데 하여튼 대기업은 요 네. 세 군데고요. 이게 가습기 살균제 하면 크게 이게 두 갈래로 보셔야 되는데 이제 옥시 제품은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해당 관계자들이 실형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세 곳의 제품은 그 뒤에 기소가 돼서 이제 12일에 판결이 나왔는데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앞에 가습기 살균제 옥시와 달리. 근데 이제 이게 같은 가습기 살균제가 아니고 네. 성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앞에 옥시는 PHMG라는 성분이었고 여기는 CMIT, MIT. 그 CMIT가 클로로 메틸 아이소티아 졸리논 이건데 이제 CMIT 슬래시 MIT 이렇게 써요 반드시. 왜냐하면 이 성분이 따로 쓰인 게 아니고 섞어서 쓰이기 때문에 이게 뭐 화학적인 뭐 공식인가봐요. 네. 요 성분에 이제 피해자들이 이게 지금 신고 건만 2,000건이 넘고 돌아가신 분이 250분이 넘거든요. 폐 질환으로, 그러니까 폐 섬유화, 폐가 딱딱해지는. 네. 근데 이제 판결의 근거는 이 주성분인 CMIT, MIT가 폐 질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혀진 바 없다라고 법원이 결론을 내려서 전원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1심 판결이었습니까? 1심에서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네. 이게 이런 좀 이해 안 된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네이버의 NHOD 땡땡님이 이 수많은 피해자가 있는데 실제로 아니 이거 사용하고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많은데 피해자가 그렇게 많은데 가해자가 없다. 이건 정말 어이가 없다. 뭘 보고 저런 판결을 하는지. 그러니까 파라드 땡땡님이 저 판사님 집에다가 똑같은 가습기, 똑같은 살균제 달아드려라라고 하셨어요. 자, 근데 이게 사실 화학과 의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또 판사라고 하더라도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전문가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전문가 얘기로 잠깐 넘어가기 잠깐 2011년에 이제 질병관리본부 지금 질병관리청이죠. 거기서 조사를 했는데 이제 동물 시험에서 이게 폐 섬유화 증상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습기 살균제가 처음 시판된 건 94년이에요. 상당히 옛날이에요.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된 거는 2011년, 네. 뭐 10년, 11년 요때인데 정말 옛날부터 아주 오래된 거죠. 10년이 넘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PHMG와 달리 요 CMIT, MIT는 이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정부도 계속 입증을 못하다가 이제 검찰도 그래서 기소를 안 했어요 그때 피해자들이 있는데도. 근데 2018년에 환경부에서 이제 인체 유해성을 처음 인정했죠.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다시 해서 가습기 살균제 그 특별 수사팀도 만들고 해서 이제 기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일요일에 출연하신 전문가가 이제 여기 가습기 살균제 처음부터 쭉 같이 그 진상 규명에 앞장섰던 그 사회적 참사 부위원장까지 네. 하신 최예용 위원장님인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법원은 그 해당 제품의 주성분 CMIT, MIT라는 성분이
폐질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네. 환경부가 앞서서 2018년에 인체 유해성을 확인했고 예. 또 피해자들도 계시고 또 검찰도 기소를 했고 재판부만 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초기에 2011년 초기에는 CMIT, MIT의 경우에 폐섬유화가 동물 실험에서 확인이 안 돼서 이게 진짜 독성이 없는 거냐 이런 이제 의견이 있었는데 점점 가면서 특히 2016년, 17년 즈음에는 그 동물 실험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다 보니까 실험 동물도 바꾸고 그다음에 방법도 점적 실험으로 바꾸고 또 마침 그 시점에는 그 피해자들 중에서 폐 손상이 1, 2단계가 확인된 분들이 10명이나 넘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그 증거가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번 재판부가 동물 실험에만 그것도 초기에 동물 실험했던 어떤 그런 제한된 그런 그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HMG 그러니까 옥시 제품의 그 케미칼과 이 애경 제품의 CMIT, MIT 케미칼은 독성의 정도가 다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그 PHMG가 이제 1000이라면 그 CMIT, MIT는 10입니다. 하지만 기준은 1입니다. 또 그 재판부는 1000처럼 이렇게 확실한 어떤 그걸 가지고 이제 10을 비교했는데 사실은 1과 비교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1과 비교하면 10배나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피해자 숫자가 옥시보다는 좀 적지만 폐 손상이 분명하게 확인되기도 하고 이제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2011년에 나왔던 그런 실험에는 그러니까 PHMG 실험과 똑같은 방식의 G로 똑같은 농도로 이렇게 했더니 CMIT, MIT에는 폐섬유화가 안 나온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 2016년, 17년도에 다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보니까 이제 확인이 됐던 것이죠. 금방 말씀대로 피해자도 이미 정부의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확인까지 됐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있다라고 하는 정부의 그 판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피해자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재판부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분이 정확하게 이게 제일 알아듣기 쉬운 설명이에요. 숫자로 치면 PHMG는 그러니까 유해성을 숫자로 환산하면 이건 1000이래. 그리고 CMIT, MIT는 10 정도래.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지. 근데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려면 1이어야 돼. 그러니까 10은 1000에 비하면 작지만 인체는 1보다는 10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입증이 굉장히 그래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이게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봐도 정부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걸 못 밝혀내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무 지식 없이 판결문만 보면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거의 그렇게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뭐 김 기자가 지적한 대로 이 사건의 가장 납득이 어려운 부분은 이 전문가들이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온 전문가가 아니고 이 재판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와서 증언도 하고 이 사람들이 이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나온 아주 독특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아니야 이거 유해성 있어. 네. 지금까지 검증이 어려서 그렇지 이게 1000이라면은 무해보다 훨씬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인과관계를 얘기할 수 있는 거야라고 주장을 해왔던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어이가 없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결은 그 자체로 논리는 딱 아기가 맞아요. 정부가 여러 차례 시험을 했는데 입증 못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거는 피해 보상을 위한 진상 규명보다 이건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더 엄격하게 봐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실험 결과가 안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도 재판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원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렇구만. 그렇죠. 법원이 아무런 근거 없이 뭐 편을 들 일도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수 설마 있죠. 이건 또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재판부가 실험을 한 게 아니잖아. 정부가 그렇게 했다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는 거는 지금 이 상황도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들이 재판에 참여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 재판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한 지점이 하나는 과학의 영역에서는 이게 확증을 잘 안 한대요. 원래. 그러니까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하고 또 반론을 제기해서 이 가설을 입증하는 게 어떤 논문의 과정이잖아요. 과학의 논리적인.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거는 이거다. 딱 잘라서 얘기 안 한대요. 그게 과학의 언어의 특징이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사실상 과학자들은 그렇다고 판단을 한 거래. 이건 이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재판부는 이거는 확실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부 다 받아들였대. 동물 실험 과정에 나온 그런 실험 결과들을. 그러니까 이과적인 표현을 문과적으로 받아들인 그렇지. 거구나. 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더 꽈서 생각하면 그걸 재판부가 모르겠어요? 그 변호인 측의 논리를 다 받아준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바깥의 과학자가 재판을 바라보고 이거는 이게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법원에 가서 증언을 했던 과학자들이고 이 실험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 판결문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과학의 언어는 확증을 하지 않지만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거는 확실하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이렇게 다툼이 있으니까 이거는 단정지어 생각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 재판의 과정에서 명백하게 폐섬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실험이 새로 나왔대 최근에. 그 결과가. 그게 반영을 안 됐대. 왜 반영 안 해? 왜 반영 안 해? 무시한 거지 재판부가. 그러니까 증거를 취사 선택한 거예요? 그게 이제 시점상 뭐 뒤에 나왔지만 아주 중요한 실험 결과를 무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알고도 누락이 된. 네. 그러면 이제 2심이 있으니까. 2심은 있지만 지금 이제 2심까지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또 이거는 그럼 애경 SK 뭐 이마트 이쪽 내부 관계자들이 이 그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뭐 이런 증거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판결의 또 심대한 문제는 지금 강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게 이 자체 유해성도 문제지만 이 유해성 있는 제품을 알고 판매하고 유통한 책임도 큰데 그쵸. 그건 하나도 안 다뤘어. 그건 아예 안 다뤘어. 그러니까 그 앞에 단계가 규명되지 않았기 네. 때문에 이거는 아예 법리 심리조차 안 했. 그러니까 대단히 그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가는 판결이고 그 피해자들이 판결 나오고 막 법정 앞에서 내 몸이 증거다 그러고 6개월 한번 써봐라. 하지만 지난 12일 1심 재판부는 해당 성분이 이용자에게 폐질환 등을 유발했단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내 몸이 증거라며 분노했습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이 다 증거인데 그 증거조차는 인정하지 못하는 사법부나 가해기업이나.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명 가운데 1명은 이번에 무죄가 난 제품을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판사가 이거 쓰겠어요? 이 양심적인 판사라면 이거 뭐 나는 내가 써서 지금 입증을 하겠다. 이건 내가 봐도 이건 절대 이거는 폐해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그 판결 설명 자료에 보면 재판부도 참 안타깝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실험 결과가 나면 이게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왔다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DAN 제로 땡땡님이 이런 판결은 이공계학자들의 광범위한 의견과 자문을 듣고 판단해야지 법관이 뭘 안다고 마음대로 판결을 내렸는지라고 하는데 그 재판에 이제 이공계 전문가분들이 참여했다고 해요, 그죠? 참여했지만은 이제 그거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얼마나 지금 피해자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사건이 이제 법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처음으로 사회적인 논의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할 때 주장할 때가 2016년 그때였는데 이제 그때 막 저 입사했을 때였으니까 그 이제 영등포 라인이었으니까 라인 보면 왜 이런 시위나 기자회견 그런 걸 커버를 많이 하잖아요. 기사 커버를 하려고. 이게 그 IFC 앞에서 한번 기자회견 같은 거랑 일종의 퍼포먼스 뭐 그런 가습기 살균제 같은 걸 이제 발로 깨고 하는 걸 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때 가봤었거든요. 딱 봐도 그때도 이제 그 호흡 같은 게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잘 안 되시는 분들 피해자가 나와서 본인이 얼마나 이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기사로 보는 거랑 현장에서 보는 거랑 너무 달라요. 왜냐면은 이렇게 호흡이 잘 안 되니까 말이 계속 끊기고 그런 그 마이크를 써서 말하는데도 되게 그 말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폐가 이렇게 들숨날숨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게 사람이 되게 고통스럽겠구나라는 게 너무 느껴지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저는 어떻게 보면 법원이 너무 차갑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여기에 뭐 주관적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수는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는 좀 더 피해자를 중심으로 받아들이거나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뭐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언어들을 좀 알려는 노력, 그거를 판결에 넣으려는 노력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지. 차가울 수 있어. 성실하게 차갑든가 그럼. 이건 성실하게 기계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했으면 이렇게 절대 못해요. 그리고 차갑게 하려면 연구 결과에 이렇게 중요한 사실 누락해서도 안 되고 이건 그야말로 판사들도 알 수 없는 과학의 세계잖아요.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 재판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이거 아닙니다 하면 끝 아니에요? 그냥 이거 재판했던 공판 판사들이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그 애경 SK 이쪽 변호인단이 진짜 삼성보다 더 커. 어떻게 보면 초호화 역대급이야. 변호인. 뭐 광장, 지평, 태평양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특별수사팀이라고 하지만 검사 공판에 투입된 게 2명 아니면 3명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그 변호인단의 논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줬어. 그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건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 옥시 같은 경우도 처벌을 받았잖아요. 여긴 유죄. 근데 이 형량 자체도 사실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다라는 평가도 나왔지만 옥시 같은 경우는 너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1000배 뭐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너무 명백했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잘못했다. 이거 그래 막 내부에서 알고 있었음에도 팔아라 뭐 이런 증거들도 너무 많았고. 근데 이 옥시가 처벌받는데도 정말로 많은. 그러니까 세상이 변해야지 나쁜 사람이 그 죄를 진 만큼 벌을 받는 거구나라고 느낄 만큼 오랜 기간이 걸렸거든요. 이 사안은 계속 지켜봐야죠. 여기 애경 이마트는 아까 강 기자 얘기한 그런 유통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어쨌든 법적인 문제가 가기 전에 계속 피해 신고가 들어오고 뭔가 사회적으로 꿈틀꿈틀 될 거 아니야. 그거 인지하고도 계속 팔았어요. 그리고 시정 조치를 하나도 안 했어. 뭐 회수를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계속 팔았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그 정말 기업 윤리의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 우리 형사 재판의 그 대원칙 물론 뭐 그것도 뭐 어떤 거는 마음대로 적용하지만은 이 형사를 유죄를 때리려면은 그렇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야 되는. 그렇죠. 명백히 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거를 이렇게 뭐 판단했다. 뭐 판사님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이 건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그렇게 다 증언해서 다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그렇게 있고 피해자가 어디서 갑자기 뭐 도깨방망이 뚝딱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집단적으로 몇천 명, 몇백 명이 그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무죄라면 그분들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같은 제품 썼는데 그들의 잘못 없이 그런 처형을 받았다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법원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게 좀 약간 너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판결에 대단히 분노해야 되는데 지금 들어보면은 이 대기업의 이게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아는 데고 이번 주에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이마트는 그 아주 그 크고 예쁘고 화려하고 친숙한 일상의 공간이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를 사람들이 알아야죠. 근데 이게 많이 좀 부족해. 우리 뉴스 자체가 좀 부족했다는 자성도 있었고 내부에서. 그래서 뒤늦게 다뤘지만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뭔가 우리가 모르는 채로 어떤 판단을 재단해서도 안 되지만 그 판단을 지나치게 권위화해서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겠거니 아니면 판사가 어련히 오죽했으면 저렇게 어련히 알아서 그렇게 했겠거니.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다 사람이고 다 같은 언어로 그럼요. 사람의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논리로 구성한 그 글이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읽고서 비판할 수 있고 나름의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인식하고서도 너무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들이 최근에 좀 있었어요. 자, 우리는 정말 무력하게 2심 판결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주변에 혹시 제가 이제 링크를 제가 이제 띄워드리겠지만 이런 가습기 살균제 관련된 피해자가 더 계시다면은 제보를 어디에 하면 되죠? 거기
뉴스에 나옵니다. 네. 자막으로가. 자막으로 거기에다가 제보를 더 주시면 2심에서라도 제대로 판결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아이템 우리 오규정 기자 준비했죠? 네. 어떤 아이템? 개눈 적출 논란, 동물 학대 대 실험 기준 준수라는 기사입니다. 개 눈을 이제 적출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눈을 이제 빼내는 거죠. 그거를 멀쩡한 개한테 했다는 거죠. 네. 어떤 아이템입니까? 이게 무슨 그러니까 얘기예요? 이게 지난해 11월에 충북대학교 수의학과에서 미국 과학저널에다가 논문을 하나 이제 냈어요. 근데 그 논문의 제목이 3D 프린팅을 활용한 개를 위한 맞춤형 의안이라는 논문이에요. 개를 위한 맞춤형 의안. 그 인공 눈. 그러니까 개들이 뭐 예를 들면 질환이라든지 안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사고에 의해서 이제 그 개 눈을 이제 적출해야 되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수술을 그냥 그 안구만 이제 적출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대로 두면 뭐 함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또 그 질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의안을 해서 그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수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해오고 있는 것들은 뭐 실리콘으로 만든 그런 의안들이 쓰이고 있는데 그게 비용 면에서도 좀 비싸고 맞춤형으로 이 제작하는 것도 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이 부작용 이런 것들도 있어서 이제 3D 프린팅 기술이 좋아졌으니까 의학적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3D 프린팅으로 맞춤형 의안을 경제적으로 만들어서 이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문 내용인 거죠. 네. 필요한 연구네요. 뭐 그렇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 논문의 가치를 떠나서 여기서 이제 동물 실험이 진행이 됐는데 그 동물 실험을 한 대상이 2살 된 그 비글, 그러니까 실험용 비글 수컷, 암컷이더라고요. 근데 건강한 비글의 눈을 적출을 했어요.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멀쩡한 애를. 네, 그래서 눈을 적출을 해서 그 3D 프린팅으로 인공 눈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식해서 6개월 동안의 경과를 지켜보고 그 이후에 안락사를 했어요. 근데 이런 이제 연구 과정이 윤리적으로 적절했는지에 대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의안이 네. 눈의 그러니까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만약에 저도 논문을 보면서 알았는데 뭐 많은 분들은 이제 심미적으로만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그 없는 채로 놔두게 되면 또 다른 뭐 질병이 생긴다든지 이 눈 이쪽에 함몰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필요한 연구긴 하다. 의학적으로도 필요한 수술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다음에 이준희님이 외관이 훌륭했다. 미쳤네. 기사 타이틀만 처음 봤을 때는 인공 안구와 시신경을 결합해서 무슨 시력을 되찾는 그런 건가 했는데 이거 뭐 멀쩡한 눈깔 파내고 거기다가 플라스틱 공 박아놓고 훌륭하다고 박수 친 거야? 와 진짜 소름 돋네라고 하셨어요. 자 이게 어떤 게 문제라고 이제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외관이 훌륭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논문의 초록에 보면 이제 왜 이런 실험을 하는지 이 논문이 왜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거를 쭉 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성과 중에 들어가 있는 게 아까 그 말씀드렸던 비용 절감, 뭐 시간 절약,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고 부작용도 적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cosmetically excellent예요. 그러니까 심미적으로 아주 훌륭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은 사실 이 초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몇 번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럼 이제 결국 이 실험이 마치 포인트가 외관상으로 훌륭하게 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실험이지 않냐는 그 오해를 사기 충분한 거죠. 반려인으로서 어때요? 저 이거 기사 제목만 보고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기사를 다 차마 못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제목만 보고도 아예 안 읽었어요. 이거 기사 제목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알 것 같고 이거 약간 못 읽어요. 반려인으로서는. 메이데이님 댓글이죠. 다음에 메이데이님께서
과학적 지식과 발전을 명목으로 동물학대를 합리화하지 마라. 유기견 센터만 가도 안구에 문제 있는 동물들 한가득인데 굳이 멀쩡한 애 안구를 뽑아서 실험을 한다고? 덕후의 익명으로 처음부터 한쪽 눈이 안 보이던 아이랑 두 눈이 다 보이던 아이랑 변수가 있으니 수술 대상까진 이해가는데 통증 관리도 부실 의혹이 있다고 하고 되게 성의 없었나 보다. 하지 말란 것도 아니고 실험 과정에서 최대한 지켜야 할 건 지켰으면 좋겠네. 이게 그냥 왜 걔한테 그렇게 했냐 그뿐이 아니라 이게 사실 우리가 동물 실험이 필요 없다 하지 말자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분들은 약간 이제 뭐랄까 일종의 약간 한쪽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일 거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어느 정도의 동물 실험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인간이라면 좀 지킬 점은 좀 지켜가면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 동물 실험 무용론 읽으면 뭐 그럼 사람한테 바로 실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상에 사용하는 약이나 이런 건 다 동물 실험을 필요하는 건데 이게 이 연구의 과정, 실험 이 2살짜리 비글 아이한테 가해진 실험 과정을 면밀히 듣다 보면은 너무 잔혹했던 거죠. 어떤 게 문제였나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댓글에도 나와 있었던 것처럼 이게 건강한 개의 눈을 적출을 한 거잖아요. 그 얼마나 당연히 고통이 수반이 되죠. 그래서 뭐 진통제, 마약성 그 진통제, 그다음 마취 이런 거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영원히 그 약의 효능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개의 고통도도 측정을 해요. 그래서 뭐 이식한 지 하루 지났을 때는 그 고통이 뭐 플러스 그러니까 고통이 마이너스 뭐 그다음에 플러스 하나, 플러스 2개, 플러스 3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고통도가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첫날에는 고통이 좀 심했고 그다음에 7일 정도 됐을 때까지도 계속 고통이 플러스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3개월이 한 달이 됐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 아프지 않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통도가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고통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그 고통을 측정을 한 거죠. 고통을 느끼게 냅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미 안구가 적출된 개를 실험 대상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왜 건강한 개의 안구를 이 실험을 위해서 적출을 했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실험이 같이 있었느냐. 네,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 연구진들은 뭐라 그래요? 연구진들은 그 우선 기사에 나와 있는 거는 우선 뭐 진통제 이런 거를 적절하게 잘 처방을 했다라는 거고 이미 적출한 개를 실험 대상으로 할 수 있지 않았냐, 대안이 있지 않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새 치료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려견한테 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또 사실 많은 공분을 샀죠. 그러니까 실험 동물은 해도 되고 그럼 반려견이나 뭐 이런 애들은 안 해야 되고 이런 거냐. 실제 그런 댓글 받았어요. 도대체 두 개의 차이가 뭐냐고.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니까 둘 차이가 뭐가 있기 때문에 실험견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며 반려견은 주인이 있다는 이유로만으로 그런 어떤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거를 못한다라고 이렇게 딱 박을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실험에서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됐으니까 이거를 연구진 입장에서는 이걸 당연히 반려견한테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를 해주지 않을 거니까. 혹은 유기견이나 이런 그 개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이거 연구 승인도 안 날 뿐더러 뭐 동의도 얻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늘 하던 대로 이제 실험 동물을 쓴 거라고 봐야죠. 반려인들이 제일 화를 내시는 얘기가 논리가 그 예전에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이제 식용 개고기 식당들 많았잖아요. 그것도 아주 유서 깊은 유명한 뭐 재벌 총수들이 찾는다는 그 식당 가면 항상 그 우리는 유기견을 도살하지 않고 이제 식용견을 따로 유통 납품 받아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얘기하면 이제 그 식용견이라는 말 자체가 먹는 개가 따로 그러니까 있다는 먹기 것처럼 위해서 키우는 개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런 개랑 다르다라는 발상에 대한 분노가 제일 크더라고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없듯이 그쵸. 같은 개인데 그건 인간이 임의대로 그렇게 구분을 한 거에 불과한데 어떻게 식용개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게 마찬가지. 네, 그 반려인들 제 주변에 이제 저는 개를 안 키워서 이 공감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어서 제 주변에다 막 전화를 돌려봤는데 그 일제 시대 때 마루타와 비슷하게 받아들여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인과 한국인이 다른 게 아니었는데 이제 그 아무리 그때 일본이 의학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고 해도 그게 지금 박수 칠 수 있냐, 그럴 순 없지 않냐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덕후 댓글 우리 정혁 기자님 읽으십시오. 덕후의 익명으로 이런 솔직히 보기에 윽액 싶은 논문이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태클 걸리는 것들만 걸리니까 재수가 없었다 정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잦고 기준이 불명확한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이제 통과를 했으니까 문제 없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물보호법에 보니까 이제 동물 실험을 하는 기관은 이제 별도로 윤리위를 설치해서 거기에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사실 요 실험도 윤리위를 통과한 거예요. 충북대학교에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가 오케이를 해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승인을 받지 않으면 논문이 나중에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은 건데도 사실 이런 논란이 빚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까지 사실은 저희 예전에 동물 실험 관련해서 많이 다루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되게 반복이 많이 돼 왔었고 실제로 서울대 수의과 네, 많이 반복이 돼 왔었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통계를 한번 뽑아보니까 2019년 기준 동물실험윤리위가 설치된 386개 기관에서 그 2019년에만 4만 건을 심의를 했대요. 그 동물 실험에 대해서 엄청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4만 건을 심의를 했는데 그 미승인 난 거 있잖아요. 거절당한 거. 그게 0.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물 실험의 윤리를 엄격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과를, 그러니까 절차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곳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뭐 연구자분들이 굉장히 성의 있고 잘 설계를 해서 다 통과가 되는 걸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돼 오고 있으면 그 윤리 그러니까, 기준이 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게 종종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걸린 거는 한 100배쯤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훨씬 많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드러난 것만 이 정도면. 그리고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저는 그 미국 그 논문 발표하는 곳에서 올렸다가 그 윤리 문제 때문에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찾아보니까. 그래갖고 만약에 한국에서는 통과를 됐는데 그 미국 그 논문 페이지에서 문제가 돼서 재평가를 해야 될 정도면 우리나라의 이런 윤리위원회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봤을 때 이 실험이 야만적이다라고 본 게 아니냐 그런 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근데 이게 회자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야만적이라고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냥 딱 들어도. 물론 이게 또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모르는 얘기 하지 마라. 그런 식이면 무슨 실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냐. 그 너도 임마 너도 그 덕 보고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명히 생각도 하시고 말씀도 하실 거예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이 노력이라는 게 조금 뭔가 우리가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잖아요. 인간이. 그러면 적어도 다른 동물이나 생명체를 대할 때 최소한의 예의나 이제 최소한의 노력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도축을 하더라도 그들에게 최대한 어떤 고통을 경감시켜 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거 어떤 윤리성과 비윤리성을 물론 그거 어차피 죽는 목숨이 똑같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적어도 우리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떤 생명체를 대하는 마음을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라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지 않게. 근데 이 이슈를 보고 많은 분들이
이건 그냥 좀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많다는 거는 우리는 동물 윤리 그거 다 통과하는데 뭔 소리야라고 쉽게 그렇게 참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루리앱의 오버스로드님이 이게 참 딜레마인 게 역대 최악 동물 실험의 성과가 장기 이식 아니냐. 인간 적용 전에 필수 과정이기도 해서 참 쉽게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네이버의 일렉땡땡님이 니들이 누리는 의료기술이 이런 희생과 연구로 이루어졌다. DLSD님이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냐. 인간이 아프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떤 대상한테 실험을 해야지 인간 적용을 하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반대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자, 반대 댓글 우리 정영 기자 좀 읽으시겠어요? KIMY 땡땡땡님이 실험용 동물들은 온전히 인간을 위한 희생입니다. 인간처럼 논리적으로 말하지도 못한다고 그들이 고통을 묵과하고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후의 익명으로 이런 기사를 보고 어쩔 수 없는 걸 어쩌라고 할 게 아니라 멀쩡한 눈을 잃은 저 동물들을 안타까워하고 앞으로 의학과 과학이 점점 더 발달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실험할 수는 없는 건지 생각해봐야겠지. 이분 공감이 갑니다. 근데 왜 안락사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밝히는 거는 그 조직학적 검사가 필요해 안락사했다라고 논문에는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 이식했던 저 자꾸 손이 이렇게 하니까 잔인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식했던 그 의안을 다시 적출해서 그게 생체적으로 잘 이 안에서 반응을 했는지 이거를 다시 조직 검사를 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이 이제 예정된 실험이고 그렇죠. 네. 근데 저도 이 윤리위원회 충북대 윤리위원회에서 이 동물 실험을 승인을 할 때 3가지 기준을 주로 본다고 하거든요. 이게 3R이라고 3R 기준인데 하나는 리플레이스먼트 대체할 수 있느냐. 다른 걸로. 다른 동물 실험 없이 가능한가? 그리고 만약에 해야 된다면 만약에 정말 해야 된다면 고등한 동물보다는 그쵸. 하등한 종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느냐 이거고. 그다음 또 하나는 고통을 덜 느끼고. 리덕션 줄인다. 고통을 줄여야 된다 이거고. 리덕션은 죄송합니다. 그 최소한의 동물만 해야 된다. 숫자를 줄여야 된다. 동물 실험 대상을 줄여야 된다 이거고. 근데 마지막에 리파이먼트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최소화하는 건데 여기에서 어떤 게 있냐면 실험 과정에서도 고통을 최소화해야 되지만 필요한 경우에 인도적인 방법으로 안락사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필요한 경우라는 게 엄격하게 좀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개가 눈이 하나가 없다고 해서 죽어야 되는 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그 영구진 편의주의적으로 안락사를 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속상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동물들의 희생 위해서 우리가 발딛고 건강하고 하고 살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참 속상한 이야기인데 아까 리파이먼트 같이 뭔가 우리가 최소한으로 그런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여줘야 되지 않나. 꼭 필요하다면 꼭 필요한 것만 해야 된다 동시에. 근데 되게 중요한 논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 실험을 딱 봤을 때 뭔가 이거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몇 군데 걸리는 걸로 봐서 좀 연구진 분들이 좀 더 신경 쓰셨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그러니까 이 강아지 이 2마리의 희생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눈이 불편한 다른 이제 개들이 뭐 의안을 잘 끼고 다니고 볼 수는 있겠죠. 뭐 사실 있겠지만은 참 우리가 이런 거에 참 경중 같은 걸 하는 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윤리적으로 되게 부적절하고 건방진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건 진짜 제목만 보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그러면 뭐는 괜찮고 뭐는 안 되냐?
뭐 그럼 어떡하라고라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이 마지막 댓글의 이 마음가짐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엔 우리는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진일보하기 위함인 거잖아요.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마련해서 더 많은 생명체들을 구하고 또 그 생명체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목표인 건데 우리가 이런 기사를 늘 어쩔 수 없지라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계속 요즘 드는 생각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딱 한마디만 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살인이나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보면은 동물을 이제 학대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맞아요. 어떤 폭력 범죄의 전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건 전문가분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생물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공감하는 거를 좀 학습이라도 좀 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그렇지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뭐 이거 세상 어쩔 수 없는 현실은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차가운 말, 차가운 생각, 쿨레라는 그런 표현만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사람한테도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좀 이따 또 다루겠지만 쿠팡물센터 같은 그런 비극적인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냥 혼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쿨하게 모든 거를 바라보는 것이 뭐 너무 다 효율적이고 그런 건 아니지 않나. 결국 그런 건 우리의 불행으로 돌아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속상한 기사네요. 이거 근데 약간 반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연구 진행한 박소영 박사님이 언론에 보니까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동물 실험 관련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걸 느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윤리 문제에 대해서 더 생각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 그 정도 말씀이라도 해주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통계가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정말 동물 실험에 대해서 달리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기사 제목만 보고 안 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게 중요하지. 나도 안 봤어. 저는 진짜 이번 주말에 저희 집 반려견이 수수 수수 많은 네. 분들이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발톱을 깎아주다가 발톱에 뭐 이렇게 잘못 너무 바싹 깎았나 봐요. 피가 많이 났어. 자씨. 그러니까 막 이걸 아프다고 본인이 이제 아픈 표시를 내야 되니까 수수가 또 겁이 엄청 많거든요. 이걸 이렇게 한 발을 들고선 깡깡이 발로 뛰어다니는 거야. 그 세 발 이제 다리 세 개로. 그거만 봐도 약간 좀 그러니까 막 피 많이 나고 이런 거 엄청 마음이 짠하거든요. 네가 깎다 그랬어? 제 동생이. 동생분을 비난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거 보니까 더 생각나. 자, 속상한 뉴스였어요. 참 저희 로고 듣고요. 정말 더 속상한, 더 빡치는,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사고를 취재한 이윤희 기자를 모시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로고 주세요.